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어제 승무패 상편 업로드 후 하편으로 이어가려 했으나 15일 경기가 많아 승부식 분석 이후 명일 점심 승무패 하편 준비해서 영상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73회차 축구 총 4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이 점 유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로베니아 팀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 0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A매치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에는 기복이 있어 몰타와 불가리아와 비기며 실점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슬로베니아의 전망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데 이는 팀의 주요 의존 요소가 골키퍼 오블락의 세이브와 세슈코의 득점 능력에 크게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선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많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팀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주요 선수인 에릭센과 호이비에르의 기동성 저하와 유로 예선에서 활약한 호일룬의 본선 활약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호이비에르를 중심으로 빌드업을 시작하고 상대의 공격 시 간격을 좁히는 전략을 사용하지만 미드필더진이 간격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경기력은 오블락의 세이브와 세슈코의 한방에 크게 의존하는 전술입니다. 이러한 전술이 덴마크와의 경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될 가능성이 큽니다. 덴마크는 전력에 비해 경기력이 미흡할 수 있다는 의문이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언더 양상의 무승부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슬로베니아는 강력한 수비와 순간적인 공격력을 바탕으로 덴마크를 상대할 것으로 보이며 덴마크는 미드필더진의 간격 유지와 주요 선수들의 기동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두 팀의 현재 상황과 전술적 접근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저득점과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르비아는 C조에서 16강 진출 가능성이 높지 않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평가전에서 불확실한 경기를 보여주며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은 4-2-3-1과 3-5-2 시스템을 혼용하며 전술적인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호 잉글랜드와의 경기를 준비하며 3백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윈 타워인 블라호비치와 미트로비치는 잉글랜드의 수비 라인을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세트피스 및 롱볼 상황에서도 반전을 일으킬 여력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세르비아가 최근 22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잉글랜드는 C조에서 최상위를 넘어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에서 석패를 당하며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4-2-3-1 시스템을 중심으로 경기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벨링엄이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밀집 수비에 고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수비 라인에서 쇼의 부재는 고민거리일 수 있습니다. 트리피어와 고메즈가 이를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는 화려한 공격력을 지니고 있지만 수비 라인의 불안함이 세르비아의 강력한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트윈 타워를 이용한 공격 전술과 세트피스에서의 강점을 활용해 잉글랜드의 수비를 공략할 계획입니다. 잉글랜드는 벨링엄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며 상대의 밀집 수비를 돌파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쇼의 부재로 인해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난전이 예상되며 무승부 혹은 세르비아의 승리와 오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르비아는 공격력을 바탕으로 잉글랜드의 수비를 공략할 것이며 잉글랜드는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비에서의 불안정성과 세르비아의 꾸준한 득점력으로 인해 경기는 난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 혹은 세르비아의 승리와 고득점 경기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콰도르 팀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0무 2패를 기록하며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팀은 3-4-3 포메이션을 채택해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플라타, 프레시아도, 사르미엔토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플라타는 측면을 따라 침투하는 공격 루트가 인상적이며 동료 공격수 프레시아도에게 컷백 형태로 어시스트를 공급하여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백업 자원으로 그루에조의 활약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루에조는 후반전에 투입되어 팀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온두라스 팀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팀은 4-3-3 포메이션을 채택해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방 공격수 로사노와 윙포워드 핀투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으로 나자르 로드리게스의 활약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로사노와 핀투는 상대 수비를 공략하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에콰도르는 플라타의 측면 침투와 프레시아도에게 컷백 형태로 어시스트를 공급하는 공격 패턴이 강점입니다. 이러한 공격 패턴을 통해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 것으로 보이며 온두라스 수비진이 이를 제대로 막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에콰도르는 후반전에 투입되는 그루에조 같은 교체 자원이 뛰어나 경기 후반부에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온두라스는 로사노와 핀투를 중심으로 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에콰도르의 수비를 공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에콰도르의 탄탄한 수비와 강력한 공격력을 고려할 때 온두라스가 득점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에콰도르는 플라타, 프레시아도, 사르미엔토의 활약을 통해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에콰도르는 플라타의 측면 돌파와 프레시아도의 득점 기회를 통해 경기를 주도할 것이며 온두라스는 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에콰도르가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크며 경기 양상은 에콰도르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볼 만합니다. 에콰도르는 플라타와 프레시아도의 조합을 통해 득점을 올릴 것이며 그루에조의 후반 활약이 팀의 승리에 기여할 것입니다. 온두라스는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 하겠지만 에콰도르의 견고한 수비를 뚫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파나마는 최근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몬세라트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강력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포백 시스템을 활용했지만 주로 3-4-2-1 포메이션을 통해 역습을 구사하는 전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카라스키아와 무리오를 중심으로 파라과이의 수비 라인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멕시코와 자메이카와의 경기에서 무득점 및 실점을 기록한 경험이 있어 파라과이를 상대로 효과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파라과이는 최근 칠레에게 패배하며 코파 아메리카 직전 분위기가 침체되었습니다. 현재 4경기 연속 A매치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는 승리가 절실합니다. 4-2-3-1 시스템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으며 엔시소가 분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알미론의 부진이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파나마의 엉성한 수비를 상대로 대량 득점을 기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고메스와 알데르테가 이끄는 수비 라인은 최근 8경기 연속으로 멀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나마의 역습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라과이는 이번 경기에서 주도권을 잡고 파나마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1선과 2선 자원들의 영향력이 평소보다 떨어져 대량 득점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파나마 또한 상대적으로 강한 팀에 대해 고전적인 경기를 펼쳐왔으며 이에 따라 기대감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파라과이의 주요 선수들 중 고메스와 알데르테가 수비 라인을 잘 지켜왔으며 이는 파라과이가 파나마의 역습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공격에서는 엔시소가 중심이 되어 경기를 풀어나가겠지만 알미론의 부진은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파라과이는 파나마를 상대로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이끌어가겠지만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나마는 카라스키아와 무리오를 중심으로 역습을 전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파라과이의 수비를 공략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멕시코와 자메이카와의 경기에서 무득점 및 실점을 기록한 전례가 있어 강팀을 상대로는 효과적인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파라과이가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이끌어가겠지만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파나마의 수비가 엉성하지만 파라과이의 공격력 역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파라과이의 승리와 함께 언더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핸디캡 무승부도 하나의 전략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가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이끌어가며 파나마의 역습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량 득점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